안녕하세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37세 여성 이수진입니다. 저는 결혼 후 단 한 달 만에 이혼이라는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처음엔 그 남자가 제 인생을 바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부터 시작된 이상한 일들은 결국 저희 착각을 깨닫게 했죠. 제 아버지는 30년간 한자리에서 노포 식당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 곁에서 손님들과 함께 웃고 떠들던 기억은 제게 큰 자랑거리였죠. 하지만 결혼 후 아버지를 향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태도는 저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그날 아버지와 남편의 첫 만남이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작은 골목에서 빗자루를 든 채 웃으며 맞아주던 아버지에게 남편이 했던 말, 그리고 시어머니가 보인 행동은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되었죠. 아버지가 소박한 삶을 산다고 해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이유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저희 뼈아픈 선택과 그로 인해 얻게 된 깨달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랑을 가장한 탐욕이 결국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말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소박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30년 전 작은 골목의 식당을 열어 평생 그 자리만을 지켜오셨습니다. 가게는 겉으로 보면 낡고 작았지만 아버지의 요리를 찾는 손님들로 늘 북적였죠. 수진아, 한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게 진짜 성공이야. 내 삶은 화려하진 않아도 자랑스러워.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이 말은 제게 항상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믿음직한 사장님으로, 가족에게는 든든한 기둥으로 살아오셨습니다. 한 번도 분점을 내지 않고 손맛을 고집했던 아버지 덕분에 가게는 지역 명소가 되었고, 저 역시 아버지를 존경하며 그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와 저는 둘만의 생활을 이어갔죠. 아버지는 평생 가게를 지키며 제 뒷바라지까지 하셨고, 저는 그런 아버지께 늘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쳤다는 것을 결혼을 준비하며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에 대해 큰 기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여자가 더 많은 걸 희생하는 관계라고 생각해 회의적이었죠. 그런 제가 예비 남편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제 자유로운 성향을 이해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돼. 난 내 삶을 존중할 거야. 그 말이 진심처럼 느껴졌고 그의 따뜻함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며 회사 사람들과도 잘 지내는, 겉으로 보면 누구나 인정할 만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 아버지는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 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버지의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정욱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고 작은 이상 신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게 다정하게 대했지만 아버지와 우리 집안을 지나치게 궁금해하며 캐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가게는 잘 되시나 봐요? 처음엔 단순한 관심인 줄 알았지만 그 관심은 점점 집요한 질문으로 바뀌었죠. 예비 남편 역시 처음에는 제 삶을 존중하는 듯 했으나 결혼을 준비하며 제게 점점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 가게도 이제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재개발 같은 거 고려해보면 좋을 텐데. 그는 가끔 가게 위치와 주변 상권 이야기를 꺼내며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아버지를 향한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심은 점점 더 탐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의 진짜 의도는 결혼 후 아버지의 사업과 재산을 이용하려는 것이었음을 저는 뒤늦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아버지가 남편을 식당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가족이 될 사람인데 내가 직접 밥 한 끼는 대접해야지. 아버지의 초대의 남편은 긴장하면서도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 도착했을 때 남편의 표정은 어딘가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야. 식당이 이렇게 작았어? 아버지는 식당 앞 도로를 쓸고 계셨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어서 와라. 라고 맞아주셨지만 남편은 그의 손에 들린 빗자루를 한참 쳐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의 인사는 예의 바르지만 어딘가 어색했고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으로 우리를 안내하셨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아버지는 남편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셨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너랑 만나 결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정말 반가웠어. 가게는 오래돼도 이렇게 바쁜 덕에 외로울 틈이 없었지.
그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아버지의 말을 건성으로 들으며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기어코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아버님, 이 가게 위치가 정말 괜찮네요. 근처 땅값도 꽤 오를 것 같아요. 혹시 주변 상권에 대해 더 아는 게 있으시면 저희한테도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가게를 처음 보러 온 자리에서 할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이 가게는 그냥 내 평생 삶의 터전일 뿐이야. 여기서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손님들이지.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부동산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자 남편은 실망한 듯 대화를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간 뒤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진아, 내 아버님 가게를 보니까 참 소박하시더라. 근데 정욱이가 그러던데 그렇게 유명한 가게면 이제 확장도 하고 조금 더 체계를 갖춰야 하지 않겠니? 가게 하나 운영해서는 요즘 힘들지 않아? 저는 불편한 마음을 애써 숨기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이 자리에서 손님들을 위해 일하셨고 그렇게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확장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시어머니의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혼자만 잘나서 되는 일이 어디 있니? 가족끼리 서로 돕고 더 크게 키우는 게 윈윈이잖아. 그걸 내가 설득해서 바꿔봐야지.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빠, 아버지 가게에 대해 어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왜 가게를 확장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냥 분위기 좋으라고 한 말이야. 뭐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남편의 말에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이런 대화들이 반복되며 저는 점점 그들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첫 만남 이후 남편의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제나 다정하고 자상했던 그는 점점 짜증을 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화를 느낄 때마다 제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수진아, 우리 신혼집 주변 상권도 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가게가 유명하다면 주변 건물들도 가능성이 있을 거야. 혹시 내가 아버님한테 여쭤봐 줄 수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아, 결혼하면 우리 집 미용실도 좀 키워야 할 것 같아서 그런데 아버님께 내가 한번 말씀드려 볼래? 아마 내가 부탁하면 쉽게 들어주실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요구에 당황해 답을 망설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투자에 관심이 없으세요, 어머니. 그리고 지금도 가게 운영하시느라 바쁘신걸요. 제 대답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엄마 없는 집에서 자란 애들은 이런 기본을 몰라. 결혼하면 내가 집안을 꾸려가야 할 텐데 그런 건 좀 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거 아니겠니? 그 말을 듣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제가 가족을 지키며 자부심을 느꼈던 모든 기억이 부정당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께 전화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묵묵히 들으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그 사람들은 너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가진 걸 탐내는 것 같구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니?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을 취소한다는 선택을 쉽게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통화를 끝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결혼식을 불과 2주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식당 앞에서 경비원과 손님들에게 둘러싸인 아버지를 본 남편이 다시금 그의 본심을 드러낸 날이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한 뒤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 한껏 상냥한 척하며 아첨하기 시작했고 남편은 불편한 미소를 지으며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아버지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 결정해라. 내 인생은 너 혼자만의 것이 아니니까 말이다. 아버지의 말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의 본심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아, 우리 가족끼리는 더 크고 안정된 미래를 꿈꿔야 해. 내가 설득만 잘하면 아버님도 이해하실 거야. 남편의 말은 더 이상 설득이 아닌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결혼이라는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끝없이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둔 어느 날 아버지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다시 만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가족이 될 사람들이라면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지. 아버지는 저를 걱정하면서도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정한 장소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아버지의 식당이 아니라 건너편에 새로 지어진 대형 상가 건물이었죠. 아버지는 그 건물의 주인이었지만 평소 일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재산보다 더 중요한 걸 잊지 말아야지. 그래야 내 인생이 흐트러지지 않거든. 늘 그런 생각으로 사셨던 아버지가 이번엔 다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등장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상가를 둘러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건물 정말 잘 관리되어 있네요. 혹시 이 건물도 직접 운영하시나요? 남편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한참 바라보다 짧게 대답했습니다. 운영도 하고 소유도 하지.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눈빛이 변하며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제가 우리 정욱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님께서 식당 하나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다고 존경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들의 본심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며 얻은 건 손님들의 사랑이지 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내 식당 뒤에 있는 재산만 보고 내 딸과 결혼하려 했더군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층 낮아졌고 방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서둘러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저 수진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어서. 하지만 그의 말은 아버지께 닿지 않았습니다. 정욱 씨, 내가 수진이를 사랑한다면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라.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버님께서 가진 걸 더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작게만 사세요?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핑계로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끝까지 들으시더니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과 결혼해서 내 재산을 가져가고 싶었다면 그만둬라. 내 가족은 내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을 거다. 이 대화를 끝으로 아버지는 두 사람에게 더 이상 자리를 함께할 필요가 없음을 알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자리를 떠났지만 그날의 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저를 찾아와 다시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아버지 마음을 좀 풀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큰 기회를 놓치면 내가 후회할 거야. 어머니의 태도는 점점 공격적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 아버지의 삶을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더 이상 저와 우리 가족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도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오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은 나였니? 아니면 내가 가진 배경이었니?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고 저는 결국 이 결혼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법적 분쟁까지 일으키려 했습니다.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조짐이 보였던 거죠. 아버님께서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셨다는 억지 주장과 함께 그들은 저희를 더 큰 문제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시작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도저히 믿기 힘든 행보를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얻은 재산을 빼앗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죠. 아버님께서 그 지역 땅을 매입할 때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쓰셨다던데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 우리가 잘못된 결혼을 한 건 아버님 탓 같네요. 이혼 위자료로 손해를 보상해 주셔야겠어요. 저는 이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삶을 왜곡하고 그 가치를 더럽히려는 그들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께서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회장님, 사모님이 주변 가게들의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땅값 조작이니 뭐니 하면서 회장님을 비난하고 다니시네요. 가게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굳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젠 내가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구나. 아버지는 저를 앉혀놓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난 평생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왔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이름에 먹칠 당하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아버지가 더는 과거처럼 상대를 용서하거나 묵인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결단에 저 역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빠,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제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지지 않아요.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였습니다. 우리 아들 정욱이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산 문제도 정리되지 않았는데 결혼을 강행한 책임을 추궁해야죠. 시어머니는 법률 상담을 받아가며 고소장을 준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가게에 대해 온갖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고, 남편은 자신의 회사 동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집안은 완전 사기였어. 노포 식당이라고 해서 나도 제대로 된 줄 알았지. 하지만 아버지는 놀랍도록 침착하셨습니다. 수진아, 이번엔 우리가 증거를 모아야 한다. 그들이 나를 흔들려 할수록 더 당당히 맞서야 해. 아버지는 법률 상담을 시작으로 그간 쌓아온 모든 가게 거래 기록과 부동산 매입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거면 충분할 거야. 그들이 어떤 말을 해도 이 서류들이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왔는지 증명할 거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밤낮으로 자료를 정리하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절대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직접 가게를 찾아온 시어머니와 남편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가식적인 미소를 띠며 그들의 요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이런 소송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런데 상황이 이러니 서로 조금 양보하면서 끝내야 하지 않겠어요? 남편은 억지로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위자료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면 좋겠고, 그 외에 몇 가지 조건만 맞춰주신다면. 아버지는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으신 후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은 내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다. 내가 이혼을 핑계 삼아 뭘 얻어내려고 하든 절대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그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아버지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며 결심했습니다. 아빠, 저는 이제 제 삶을 지키는 법을 배우겠어요. 이 결혼은 제 실패였지만 앞으로는 더 단단해질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집요한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의 가게 앞에 일부러 찾아와 소란을 피우며 손님들을 쫓아내려 했고, 남편은 주변에 우리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아버지께서 조만간 법적으로 큰 문제를 겪게 될 거다. 는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일은 또 다른 큰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들의 공격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공격은 점점 더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의 가게 앞에서 고함을 지르며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외쳤습니다. 여기 주인이 불법으로 땅을 사고 팔았다던데요. 이런 가게 믿고 들어가겠어요? 가게를 방문하려던 손님들이 당황하며 발길을 돌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사 동료들에게 제 이야기를 과장하며 퍼뜨렸습니다. 결혼을 잘못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고생이 많았어. 알고 보니 다 속임수였더라니까. 그의 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까지 퍼져나갔고 마치 우리 가족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허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더는 그들의 행동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수진아, 이건 단순히 우리가 당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의 본색을 밝히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아버지는 변호사를 만나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게의 모든 운영 기록, 세금 납부내역,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계약서를 정리해 증거로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돕기 위해 밤낮으로 자료를 정리하며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께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법적 대응을 위한 마지막 협상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두 사람에게 그간의 허위 주장과 행위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내가 땅을 매입하고 운영한 모든 과정이 적법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퍼뜨린 소문은 모두 거짓이며 그로 인해 우리 가게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듯 아버지께 대들었습니다. 그럼 뭐 이혼하면서 그동안 우리 아들이 손해본 건 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으면 좀 나눠주면 어때요? 아버지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산은 내 손으로 모은 것이다. 내가 손해를 봤다는 헛소리로 가져갈 수 있는 것 없다. 그들의 태도는 결국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며칠 후 가게의 외벽이 낙서로 뒤덮였고 유리창에는 돌이 날아와 금이가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남편이 새벽에 몰래 다녀간 흔적이 포착되었죠.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아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와 저는 그날 바로 경찰에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위협이 반복되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겁니다. 변호사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막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내 가족과 나를 이렇게까지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거나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더 단호해질 거야. 며칠 뒤 아버지는 상인들과 주변 주민들을 모아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흔들려 했지만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정직하게 살아온 증거를 하나하나 밝힐 겁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들의 허위 소문은 빠르게 반박되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와 남편이 법적 처벌을 받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스스로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거야.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내 가족과 나를 이렇게까지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거나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 삶을 지키기 위해 더 단호해질 거야. 며칠 뒤 아버지는 상인들과 주변 주민들을 모아 그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흔들려 했지만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정직하게 살아온 증거를 하나하나 밝힐 겁니다.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고 그들의 허위 소문은 빠르게 반박되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와 남편이 법적 처벌을 받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스스로 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약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거야. 소송이 시작되면서 모든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준비한 증거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가게 운영 내역, 재산 형성 과정, 세금 기록, 계약서까지 모든 문서가 하나같이 명백했고 그 어떤 잘못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기한 주장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그들이 제기한 소송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그 과정에서 손님 이탈과 가게 매출 손실이라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재판정에서 남편은 차마 아버지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목소리를 높이며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자료와 증언이 쌓이자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희 가게에 대한 허위 소문을 퍼뜨린 행위가 CCTV와 목격자 증언으로 낱낱이 밝혀진 장면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남편 측이 새벽에 가게에 접근해 유리창에 손상을 입힌 모습입니다. 판사가 영상을 보며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재판정에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다 오해였던 거예요. 하지만 판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피고 측은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재산 손괴 행위로 인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을 명령합니다.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각각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고
남편은 재산 손괴와 명예훼손으로 인해 사회봉사 명령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고 아버지와 저는 그들의 손길이 더 이상 닿지 않는 평화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저는 아버지와 함께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손님들을 맞이하며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이겨냈어요. 이젠 정말 괜찮을 거예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용기 낸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제 내가 진짜 행복을 찾아갈 차례야. 며칠 후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수진아, 한 번만 더 이야기할 기회를 줘.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너와 내 가족은 내게 큰 상처를 남겼어. 그리고 지금 그 상처를 이겨내고 있으니 더 이상 연락하지 마. 그 후로 그의 이름은 제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려 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 그 상처는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나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줘야 해. 이제 저는 스스로를 더 소중히 여기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결혼과 이혼 과정에서 겪은 모든 갈등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헤어진 남편과 시어머니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게와 땅을 빼앗으려는 그들의 음모와 법적 공방, 그리고 우리가 준비한 반격까지. 다음 회차에서는 그들의 숨겨진 속내와 법정에서 벌어진 통쾌한 반전을 보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꼭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